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3보험 이론과 실무 담당 강사 배원식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예년과 같이 8월에 시작이 되면은, 실시가 된다면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았겠죠. 자,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자,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세우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첫 시간이니까 제가 로이즈 학원에서 7월달까지 강의를 하다가, 새로 생긴 1타 학원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리안츠 생명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안츠에서 근무하고 퇴직 후에 손해사정회사에서 잠깐 대표로 일을 하다가 제 혼자서 또 손해사정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또 운영도 해보고 그러다 지금은 학원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생명에서 근무할 때는 지점장하고 영업조에서 한 7, 8년을 근무하고 나머지 20여 년 동안은 보상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신입사원 때는 그때는 전국 단위로 현장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요. 전국을 한 5년 동안 현장 조사를 근무도 했고, 또 관리자로 있으면서는, 전부 다 총괄 민원이라든가 심사, 또 손해사정 관리, 회사 관리,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보험중개사와 손해사정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3보험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소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3보험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법, 또 어떻게 강의하겠다, 강의 진행,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좀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첫 시간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진행인데요. 강의 진행입니다. 이 강의 진행. 제3본 강의는 지금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죠? 기본 강의. 두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 17년간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할 거예요.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총정리하고, 약술 총정리하고, 주로 실손 장애 연습문제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4가지 과정을 거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전자칠판을 오늘 처음 써가지고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지금 하는데, 일단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밴드를 개설할 예정인데, 제3보험 공부방 밴드를 개설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의 중에 반드시 A, B, C, 3가지로 중요도를 분류해가지고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A와는 반드시 해야 되고, B 정도까지 해야 돼요. 사실 C 정도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면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A, B, C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은
복습하시면 돼. 복습하고 정리해요.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죠?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듣고 기본 강의 끝나면 남 얘기 하나도 없어요. 꼭 정리를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전체를 파악을 할 거예요.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강의 진행은 기본 강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 공부 방법은 제3보험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은 실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3보험을 처음 공부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작년에, 올해 0.1점 차로 떨어진 재수생도 있을 것이고, 개인별 성향이나 또 공부량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3보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또 10년 동안 출제위원을 하면서 채점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참고해서 학습 계획을 잘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첫째, 다독하지 말 것. 자, 많은 교수들이, 강사들이 다독 많이 읽으라고 10회, 20회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이 내가 옳고 그런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 제 교재가 지금 페이지가 8장의 부록을 빼고 나면요. 그죠? 8장의 부록을 빼고 나면은 페이지가 350페이지 나옵니다. 350페이지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다 읽으면은, 그죠? 350페이지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다 읽으면은, 며칠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면은 내가 읽었다는 보람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2번, 3번 읽어서 뭐 할 게 있어요? 소용없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마라. 시간이 없어요. 10개월 만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10개월 만에 내 과목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시험장 못 갑니다. 절대 나는 다독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부하면, 자, 정리를 하시라고. 자, 정리를 하지.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강의를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읽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이건 지루하지도 안 하고, 1시간이면, 한두 시간이면 읽잖아요. 그죠? 한두 시간이면 읽대. 읽고 나서 내가 가르쳐준 A급, B급을 정리하시라고. 그리고 A급을 B급 정리할 때 모르면 10배고 20을 읽어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 그렇게 해서 정리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과목이 끝나고 나면, 기본 강의가 끝나면, 제3보험이 이거구나. 이렇게 공부하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럼 정리할 때는 정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어떤 분들은 PC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트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본 교재에다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자, 기본 교재에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낙상하지 않고 책이 똘베들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나처럼 머리가 별로 좋지 우수하지 않는 사람은 막 써요. 그런데 제가 권하는 건 PC에 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약관 같은 조항 같은 다운받아가지고 PC에 저장해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리했다가 다시 지금 한 번 정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게 틀려서 수정할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고, 또 정정할 것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PC에 저장하는 게 낫다. 노트에 정리해 놓으면, 저도 공부해 봤지만 노트에 정리해 놨다가 나는 지금은 몰라서 정리했는데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또 찢어버려야 되고, 이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PC에 정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죠? 권하는데 A, B, C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AB급까지라도 정리하라. 시간이 없으면 내 과목 기본 강의를 같이 듣는데 시간이 없으면 목차라도 정리해 놓으라.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또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할 것. 자,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죠? 기본에 충실해. 그래서 먼저 제3보험을 파악하고 기본을 탄탄하게 해요. 우리가 제3보험의 기본이란 생활보험인데 기본이란 뭐겠어요? 자,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는
어떤 때는 보장받고, 어떤 때는 돈 타고, 어떤 때는 못 타는 거. 돈 탈 때는 돈 주니까 문제가 안 돼요. 돈 안 탈 때, 못 탈 때, 돈 못 받을 때에 중요한 거고, 손해사정사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돈 못 받는 것이 정당한지, 약관을 정한 대로 못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못 받은지, 그걸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면책 같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3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못 하는 경우, 자, 해지, 무효, 해지, 무효, 취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표준 약관에서는 해지, 무효, 취소고, 개별 약관에서 가면은 실손 가면 면책의료비, 실손 가면 면책의료비 있고, 상해보험 가도 면책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출제해 보면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그죠? 채점위원회로 가서 채점을 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틀리는 거예요. 자, 상법에 있는 건지 약관에 있는 건지 이 조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지. 이런 걸 비교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해줄 거예요. 해지,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번지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상법에 있는지 계약법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은 입에 귀에 닥터로 그죠? 계속 선택과 집중을 얘기합니다. 제가 선택과 집중을 처음부터 시험 출제하고 채점을 하고부터 학원까지 와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돼가 학원 강의를 이렇게 다른 학원 강의를 이렇게 샘플로 한번 들어보면 모든 강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자,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자, 제3보험 같은 경우는 표준 약관, 그죠? 표준 약관, 그 다음에 장애, 그 다음에 실손. 이 세 가지의 거의 7, 80%죠. 7, 80%. 7, 80%죠.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해라. 그렇죠? 자,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탐 제시를, 그죠? 작은 것, 빈도수가 낮은 거, 그죠? 빈도수가 낮은 중립, 별볼 없는 거, 이거 한번 시험지 나왔다고 17년 동안 제3보험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게 몇 년도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과감히 버려요. 제가 C급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A급, B급 중요한 것만 알면요. C급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나 제 머리나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자, 머리 수재들을 20년 동안 1등만 하고 수재들만 모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친다면은 틀리겠죠. 그러나 이 시험은 선택과 집중 이것도 다 못 해가지고 이것도 몰라서 시험장에 가서 50점 맞으면 되는데 50점이 말이 50점이지 원래 53점 합격점인가?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10점이나 15점을 빼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하게 채점하면요 40점 전부 40점 과락 빼고 나면 340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가 점수 두고 이렇게 대충 쓰면 주고 해가 50점을 만들어가 여러분들 340명을 합격시킨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까지 탐내갈 필요 없죠. 빨리 합격하고 뭘 해야지, 이제. 그죠? 목적이 합격이잖아요. 그죠? 작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자, 제가 말하는 공부 방법은 요 정도로 여러분들마다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 틀릴 거예요. 단지 이걸 참고를 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볼게요. 자,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자, 1. 제 교재 총론. 2. 약관. 자, 여기 총론에는 이제까지 17년 동안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출제될 게 없죠. 그래서 총론 공부할 때는 삼보험의 기초를 배운다는 의미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약관.
자, 약관은 1. 약관의 체계와 구성. 1절은 이래 되어 있고, 2절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그죠? 3절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4절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5절은 노후 실손의료보험. 6절은 유병역자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시험도 약관의 체계와 구성에서는 제가 여기 제도성 특약이 이어놨는데, 제도성 특약을 이어놨는데, 이제까지 17년 동안 4번 나왔어요. 4회 시험 출제됐는데, 올해는 시험 출제가 안 되었어요. 결과 제도성 특약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의 제도성 특약 한 6, 7개 중에서 주로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 중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시험 빈도수가 C급에 마찬가지예요. 한두 개만 A급으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자, 질병상해표준약관 지금 46개 조항이다. 그죠? 한 개 조항이 원래 생겨가지고 유효계약이 해지 생겨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절대 나올 수 없는 조항들이 한 15개 있어요. 그 중에 최근 2, 3년 동안 나온 조항들을 한 10개 이렇게 빼쁘고 나면 한 20개도 안 되는 조항만 외우면 돼요. 물론 다른 조항들도 이거하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지만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앞으로도 계속 나와. 자, 작년에 같으면 35점이 나와서 35점이나 배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도 20점이라는 게 배점이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20, 30점 늘 나오는 거예요, 질병상해. 그럼 늘 나오는데도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틀리는 거. 이거 20개만 외워가면 될 걸. 이걸 공부하지 않고 틀리면서 엉뚱한 데 가서 17년 동안 한 번 나올 거를 공부하면 이 바보 짓을 왜 했냐고. 여러분 시험 떨어지는 계속 얘기하지만 수험 전략이 부족한 거예요. 꼭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진짜 기가 닳도록 내가 설명할 거예요. 왜? 자기 걸 시험장 갈 때는 습관화되어야 돼, 공부할 때도. 그죠? 예, 공부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 실손보험은 매년 나왔어요, 지금. 자, 대한민국 국민보험인데 전 국민의 70%가 실손보험 가입하는데. 자, 문제는 최근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실손보험. 근데 다행히 3세대 실손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4세대 실손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난이도를 높일 게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한 문제 10점씩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두 개 다 공부해야 된다. 아니, 복잡한 문제예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실무자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시험이란 것은 여러 가지, 그죠? 상황이 있는데, 원래는 4세대 실손이 처음 나왔으니까 두 개를 출제했지만은, 과연 내년에도 그럴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4세대 실손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모의고사 때 가서 상황 봐서, 분위기 봐서 3세대 실손을 공부를 하면 돼요. 그죠? 그럼 4세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나오다 배점이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세대 실손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면 또 과정 점수를 주니까 너무 리스크를 골치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따라 하면 됩니다. 해외 실손으로 보면 이제까지 2번 출제가 됐어요. 17년 동안. 근데 해외 실손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해외 실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단지 해외 실손으로 보면 해외 사고 나면 해외 거는 전부 보상받고 국내 들어오면은 국내 실손으로 보험을 적용하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실손으로 보험 시험이에요. 그건 시험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노후 실손으로는 안 나와요. 판매도가 별로 안 되고, 그죠? 잘 몰라. 그 다음에 유병자 실손으로 보면 판매도 많이 되고 건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관. 자, 전체적으로 한번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1장 총론에다가 2장 약관이 있고 3장 장애 분류표. 자, 장애 분류표도 매년 출제되죠. 매년 출제됐으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출제되죠. 자, 그리고 장애 분류표는
생명보험회사든지 손해보험회사든지 실무를 현장에서 실무하는 친구들이든지 사무실에서 실무하는 친구든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악유가 생길 게 별로 없어요. 장애 물류표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장애 지급률을 계산해 보험금을 산출하는 문제니까 별로 악유가 없어요. 그 문제도 문제 긋고 하니까 출제위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문제죠. 항상 나와요. 그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는 이 13개 장애 물류표의 지급률을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분위기는 뭐예요? 지급률을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장애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급률 암기가 제일 문제예요. 만년 나온다. 그런데 원래는 2005년 4월에 장애 물류표가 개정되고 계속 있다가 2018년 4월에 그죠? 4월에 장애가 또 개정됐어요. 그죠? 2005년 4월에 장애가 통합장애가 생성보호 장애가 통합장애가 시작됐다가 2018년 4월에 장애표를 이제 처음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왔는데 문제는 이때 장애와 이때 장애를 좀 지급률이 변경된 게 좀 몇 개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시험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개정 전후 장애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맞죠. 왜냐면은 이때 보험을 이때 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입 당시에 약관을 적용하니까 이때에 어때요? 지금 실무자는 대부분 이때 가입한 장애 분류표를 보고 보험금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배우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죠. 두 개 다 하라 그러면, 비교하라 그러면. 그냥 어렵지는 않으니까 일단 대충 현재 장애 분류표를 보고 개정된 거 조금만 알면은 100점은 못 맞아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장애 분류표.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지급률로 암기하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장애 분류표를 할 때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 자, 상해 보험은 장애 분류표하고, 그죠? 여기 상해보험에서는 교통상해 특약이 있잖아요. 교통상해 특약이나 휴일교통상해, 해외 여행보험, 여행자보험, 그죠? 여행보험. 이런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 개별 상품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많이 공부할 양은 없어요. 그죠?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병보험. 자, 질병보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질병보험도 암보험이나 CI보험, 주로 암보험이나 CI보험에서 시험 출제됐고, 최근에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상품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개별 상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를 잘 안 되었는데, 이것도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 간병보험. 자, 간병보험도 이제까지 4번 사회 출제됐어요. 사회 출제돼 초기에 간병보험이 출제되었고, 지금은 뭐예요? 간병보험은 상품이 판매 시기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이거 시험 출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출제할 가능성이 낮는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만회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장은 손해사정인데, 이 손해사정은 응용 문제인데, 주로 손해사정 이제 나온 거는 이 약관의 내용하고 상해하고, 약관의 내용하고 질병하고 이 두 가지 합쳐서 손해사정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보면은 순수한 손해사정 응용 문제라기보다는 약관 문제예요. 약관 문제. 자, 원래 출제된 거 보면은 약관에서 약수를 하라는 거 한 20점 나왔고, 장애에서 그 다음에 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에서 약수를 하라는 거 20점 그대로 나와. 그냥 그대로 암기가, 머리 싸움이에요. 암기가 쓰는 거예요. 20점 나왔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 3세대 실손, 4세대 실손, 보험금 계산하는 거 10점씩 20점 그래 나왔고. 그 다음에 장애 분류표도 개정 전후 장애 10점씩 계산하는 거 20점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질병보험, 암보험을 주면서 암보험에 90일 면책 아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약관에서 경과기간별로, 그죠? 경과기간별로 사망했을 때 보험을 지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관련한 문제. 이걸 합상해서 약관에 더 가까운 문제를 질병보험이 살아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응용 문제점은, 이건 뭐 고지 의무 관련한 거예요. 그죠? 요거는, 여기에서는 약관에는 지연이자 계산하는 거, 요걸 같이 해서 믹스를 해서 냈고요. 고지 의무는 여기 손해사정 관련한 문제로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한 문제를 20점짜리 낸 거죠. 그래서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을 냈는데, 자, 제 교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차를 순서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같이 한번 봤는데, 원래 시험도 뭐예요? 약관, 표준약관, 특히 표준약관, 시선으로 표준약관, 장애, 그 다음에 상해하고, 상해는 안 나왔고, 질병에 대해서, 그죠? 또 손해사정이 나왔는데, 약관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수험 전략을 다시 한번 세야 첫째,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표준약관, 그죠? 표준약관, 실손, 장애,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보험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험금 계산 문제. 자, 요것도 다 손해사정이나 요거 상해하고 응용 문제를 낼 때는 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응용 문제에서, 자, 해지, 취소, 무효. 최근에 보면 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 약관 해지, 무효, 취소 요런 그 내용과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보험금 계산 문제. 그죠? 보험금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응용 문제를 신경 써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에 충실할 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죠?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 그죠? 기본, 그렇게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증 위반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정확하게, 그죠? 이해를 못하고 시험장 가서 또 틀리고 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그렇게 하는 게 떨어지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 자, 답안 작성, 제가 채점을 수천 명 해봤겠죠? 자, 채점을 해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 5점 이상의 차이가 나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도 그게 극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을 잘 써야 돼요. 자, 답안 작성 요령을 쓸 때, 첫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써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답안 작성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미, 그죠? 모범 답안은 다 출제자들이 모범 답안을 제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지를 갖고 채점을 할 때는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여러분들 엉뚱하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걸 묻는구나. 그럼 나름대로 답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면 열받죠. 그죠? 채점하는데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채점하는데 밤새도록 채점하는데 엉뚱한 답을 써놓으면 열받죠. 그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답안을 작성해라.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서두르지 말아야 돼. 서두르지 말고 쟁점 사항을 미리 잘 파악해가지고 답안 작성해요.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자마자 이거 내가 아는 문제네. 그럼 막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한참 쓰는 뭐 이상한 거지. 다시 거꾸로 올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쟁점 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쟁점 사항을 위주로 써야 돼요. 엉뚱한 정말로
쓸 게 없다. 정말로 모르겠다. 그런 거는 뭐 엉뚱한 거라 뭐라도 써놓는 게 낫지만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파야죠. 그 다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절대 공백을 두지 마세요. 절대. 이 시험은 절대 공백을 두면 안 돼요. 그죠? 자, 원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친구, 어떤 한 친구는 열심히, 이런 유형이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잘 써서 3세대, 4세대 푼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없죠. 문제는 나는 3세대만 공부하고 4세대는 공부를 안 해서, 참, 새로 바뀐 4세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면 3세대는 열심히 풀고 4세대는 안 푸고 그냥 공백을 나눠버린 거죠. 세 번째. 이 친구는 3세대를 열심히 알고 있으면 열심히 풀고 4세대도 무조건 막 쓴 거예요. 뭐라도 아는 거. 아니면 4세대를 3세대 똑같이 풀었어. 그럼 채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거는 다 같이 똑같이 맞아서 문제 4세대. 안 쓴 사람 점수 줄 수가 없어. 100점인데 빵점인데. 이 뭐예요? 이 친구는 뭐예요? 아, 나는 4세대 실선을 이렇게 푼 거예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도 또 맞출 수 있고, 병원이 3개가 주어졌는데, 이번 통원 3개가 4개 주어졌는데, 이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고, 하나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나는 4세대 실손도 3세대랑 똑같은 거로 알고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럼 뭐예요? 답은 틀렸을 뿐이지, 푼 건 풀잖아. 뭐라도 이 시험은 과정 점수를 줘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장애도 마찬가지. 장애. 우리가 장애가, 원래는 개정 전후 장애 나왔어요. 개정 후에 현재 장애는 잘 풀었어요. 뭐 틀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안 풀었다. 이런 사람 보다가 똑같이 써놨다 하더라도 얘는 점수를 1점에서 2점을 맞는 거예요. 과정 점수가. 여러분들, 제 주변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다, 그죠? 교수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연락 온 사람 보면 소수점짜리 떨어지고 뭐 1점으로 평균 떨어지고 다 그런 학생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계속 제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죠? 연습하고 풀이할 때,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 할 때, 또 실전 모의고사 할 때 계속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어떤 답안을 작성해야 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조금만 익숙하고 연습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첫째, 효율적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라. 1번. 공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라. 수험 전략이 필요하다. 수험 전략. 이 시험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차피 340명은 다 뽑아줘요. 무조건 340명 다 뽑아주니까 이 340명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쟤를 믿고 제 3보험은 쟤한테 맡기고 따라오면 돼요. 그죠? 따라오면 된다. 근데 시험에는 그렇잖아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어렵지 않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시험지 어렵지 않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시험이 아니지. 그럼 자격증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면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시험이는 어렵다. 그죠? 그러나 이 시험은 가성비가 정말 높은 시험이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정말 좋은 자격증이고, 뭐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너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겁먹지 말고, 그죠? 겁먹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문의하면은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밴드를 통해서 앞으로 밴드를 개설할 테니까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또 성실히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이라고 해서 인사 겸 이런저런 제3부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또 이어서 본론에 들어가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